안녕하세요. 프랑스 명시해설 진행자 최기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의 상징주의 시인 볼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라는 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 cimetière marin, 볼 발레리. 이 사진은 발레리가 묻혀 있는 그 지중해 연안의 그 세트라는 그 해변의 그 묘지입니다. 이 작품은 상당히 어려운 작품인데, 요 바람이 인다, 살려고 애써야 한다. 요 시기 때문에 더욱더 유명해진 여러 군데서 이 시기를 많이 인용하는데 그러한 작품이죠. 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작품의 그런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해변의 묘지는 그 발레리의 그 쉔 파크, 그 젊은 파크 여신, 이거와 더불어서 발레리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는 그 내용이 상당히 철학적이고 좀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시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사유, 또 순수식과 실존, 또 운동과 부동, 이런 그 사유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이러한 그 사유가 그 태양과 바다와 묘지 이 세 축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내는 그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대체로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1단계에서는 그 정오의 태양 아래 잔잔하고 평화로운 바다를 관조하며 무아지경 같은 명상에 잠기는 데서 시작해왔고, 이제 처음에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그 부동의 바다를 관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단계로 나서는 명상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와 그 묘지로 눈을 돌려 죽음과 삶에 대해서 사유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3단계에서는 그 부동의 평화로운 바다에서 다시 파도치는 그 역동적인 그 바다를 보면서 역동적인 삶의 의지를 다지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그 에피그라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내 넋이여, 영생을 바라지 말고 가능한 영역을 샅샅이 규명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음, 그래서 그 부동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어떤 명상 상태에 들어가고 현실을 떠난 그런 그 영생에 대한 사유가 처음 시작되는데, 이제 그런 거로부터 다시 가능한 영역, 우리가 살면서
생명을 갖고 살아가면서 가능한 것을 철저하게 파헤쳐라. 아,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총 24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년에 6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총 144행이 아주 긴 장편시입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변의 묘지 볼 발레리 오 나의 넋이요 영생을 바라지 말고 가능한 영역을 샅샅이 규명하라. 이게 이제 에피그라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원문은 이렇습니다. Le cimetière marin pour Valérie. 오 mon âme, 오 나의 넋이여, n'aspirez pas à la vie immortelle. 영생, la vie immortelle, 불멸의 삶을 바라지 말고, mais épuise, épuise라는 동사는 뭐 비우다 이런 뜻인데, le champ des possibles, 가능한 영역, possible, 가능한 영역을 그래서 샅샅이 규명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본 시가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부터까지 이 시를 한번 번역문을 쭉 읽고서 이 시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좀 감지하고 전체를 좀 조망하고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분석을 하면 좋을 텐데 너무 길어서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바로 직접 한 년씩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원문을 읽고 그 다음에 번역문을 읽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근데 원체 시간이 길어갖고 자세히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같이 한번 읽는 정도로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제가 조금씩 코멘트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좀 더 깊이 좀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 옆에 있는 해설 부분인데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C'est-toi tranquille où marchent des colombes, entre les pins palpitent, entre les tombes. Midi, le juste compose de feu, la mer, toujours recommencer. Oh, récompense après une pensée, quand l'on regarde sur le calme des dieux. 비둘기들 거니는 저 조용한 지붕이 소나무들 사이, 무덤들 사이에서 반짝이고 올바른 자 정오가 거기서 불꽃으로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바다를 구성한다. 오, 신들의 고에 오래 쏠린 시선, 고된 지적 살디오는 보상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지금 앞에는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좀 더 가까이에는 묘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시인이 앉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소나무들이 그 묘지를 둘러싸고 있고
처음에 이 시인은 에, 잔잔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먼 바다를 관조합니다. 이 바다에는 지금 그 정오의 태양이 에, 비치고 있어가지고 그 잔잔한 물결에 지금 반짝반짝하는 그런 빛의 파문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시인이 관조하면서 어떤 명상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음. 자, 다시 읽어보면은 비둘기들 거니는 저 조용한 지붕이 소나무들 사이, 무덤들 사이에서 반짝이고 올바른 자 정오가 거기서 불꽃으로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바다를 구성한다. 아, 그러니까 멀리 보이는 그 바다, 그 반짝반짝 그 거리는 그 수면의 그 바다의 표면을 그거를 거대한 지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지붕 위에는 이제 비둘기들이 거닌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음, 그래서 비둘기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들을 말하겠죠. 음, 돛담배 같은 거요. 음.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비둘기는 그 평화를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평화롭고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는 바다의 모습을 이렇게 그 조용한 지붕 위에 비둘기들이 거니는 걸다가 나타낸 거죠. 예. 근데 그 지붕이 말하자면 그 바다의 표면이 소나무들 사이, 무덤들 사이에서 반짝. 그러니까 그 시인 앞에 지금 무덤이 펼쳐져 있고 거기 이제 소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나무들과 무덤들을 통해서 이제 바다가 보이는 거죠. 올바른 자 정오가 거기서 불꽃으로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바다를 구성한다. 이 올바른 자 정오가 참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음. 이것은 지금 정오의 태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정오의 태양이 왜 올바른가? 그래서 그 정오의 태양이라는 것은 하루를 이렇게 양분하는 그 꼭지점에 있는 거죠. 아, 이제 그것을 올바른 자 정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 태양은 이 시에서 어떤 절대자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음, 어, 올바른 절대자의 상징이죠. 음, 그러니까 태양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태양신이 불꽃으로 바다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그 바다의 표면 위에 그런 반짝거리는 그 파문의 그런 빛들 이런 것은 이제 하나의 불꽃이라고 표현한 거죠. 아, 그 끊임없이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는 아, 잔잔하더라도 잔잔한 파도가 밀려왔다가 사라지고 또 다시 뒤따라서 파도가 또 와서 밀려왔다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이제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바다라고 표현한 것이겠죠. 신들이 고여 오래 쏠린 시선. 아, 그러니까는 그 고요하고 평화롭고 어, 부동의 그 바다를 관조하면서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이죠. 어,
음, 이제 그래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어떤 고된 지적 사회들은 이제 보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 그 관조에서 오는 명상 상태의 어떤 평화로움, 음? 음, 뭐 그런 것은 이제 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신들의 고요,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나오겠지만, 음, 그 이 바다를 미네르바의 신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와요. 음. 그러니까 바다는 미네르바라는 것은 이제 지혜의 신이죠. 지혜의 신들이 거처하는 그 미네르바의 신전이 되는 것이죠. 어, 아, 이게 여기 이게 하나하나의 그런 시어들이 그냥 아,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식구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음, 이러한 내용들이 뒤에 계속 연결돼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Quel pur travail de fin, éclair consume, main diamant d'imperceptible écume, et quel paix semble se concevoir, quand sur l'abîme un soleil se repose, ouvrage pur d'une éternelle cause. Le temps scintille et le songe est saveur. 여기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이 꼭새로다가 꽂습니다. 대문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꼭새는. 음.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들이죠. 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섬세한 불꽃들의 그 얼마나 순수한 작업이 미세한 물거품의 숱한 금방석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 얼마나 아늑한 평화를 품고 있는가. 시면 위에 태양이 식할 때 연구원인의 순수작품, 시간은 반짝이고 꿈은 곧 지혜. 아, 지금 이것은 그 바다를 관조하면서 어떤 명상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건데, 섬세한 불꽃들의 그 얼마나 순수한 작업이 미세한 물거품의 숱한 금강석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 얼마나 아늑한 평화를 품고 있는가. 시면 위에 태양이 쉬할 때 연구원인의 소수작품, 시간은 반짝이고 꿈은 곧지. 그 말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여기 좀 해설 좀 보도록 하죠. 시간은 반짝이고 꿈은 곧 지식. 햇빛에 반짝이는 바다는 현재의 상징이다. 지속의 시간을 벗어나 반짝이는 현재만이 실제하는 평온한 명상 속에 시인은 빠져들어간다. 지성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무아지경의 명상 상태는 이건 꿈의 상태나 다름이 없는 것이오. 여기에는 지성이 끼어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지적 과정 없이
모든 것을 단숨에 알아차리는 그런 초월적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시간은 반짝이고 꿈은 고치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Stable trésor, temple simple à Minerve, masque calme et visible réserve aux sourcilleuses. Œil qui garde en toi tant de sommeil sous un voile de flamme. Ô mon silence, édifice dans l'âme, mes combles d'or aux tuiles, aux mille tuiles, toi. 견고한 보물, 미네르바의 간결한 신전, 고요의 더미, 눈에 보이는 저장소, 주름진 물결, 불꽃의 베일 아래 그 많은 잠을 간직한 눈, 오 나의 침묵, 넋 속의 건축물, 하나, 수많은 교화의 금빛 절정, 지붕이요. 바다는 미네르바의 신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 지혜의 신전, 미네르바의 신전에는 아주 그 안에 견고한 보물들이 많이 간직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바다의 고요가 간직하고 있는 그런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요의 더미, 눈에 보이는 저장소. 바다는 눈에 보이니까요. 주름진 물결, 불꽃의 베일 아래. 이것은 이제 바다의 그 표면을, 수면을 말하는 거겠죠. 그 많은 잠을 간직하는. 예, 여기서 눈이라고 한 것도 이 반짝거리는 바다의 그 수면을 거대한 그 눈으로다가 표현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눈 안에 많은 잠을 간직하고 있다는 건데, 아, 여기서 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보물 같은 거죠. 어. 여기 이걸 잠깐 보면은 눈은 반짝이는 바다는 그 광채로 숨은 보물을 감추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다하고 넋이 동일시 됩니다. 오, 돌아와서 나의 침묵, 넋 속의 건축물. 아, 하나, 수많은 규화의 금빛 절정, 지붕. 여기를 잠깐 보면은 반짝이는 바다의 표면은 금빛 기와와 기와로 짜여진 지혜의 신전의 지붕이다. 그리고 그 많은 자,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눈이다. 그래서 수많은 기와의 금빛 절정. 그 기와라는 것은 마치 그 바다의 수면에 그 물결에 비친 그 햇살, 이제 그것이 기와하고 흡사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지붕. 아, 바다는 거대한 그 지혜의 신전이니까 그 신전의 지붕을 말하는 거죠. Temple du temps, comme seul soupir résume, à ce point pur je monte et m'actume, tout entouré de mon regard marin, et comme Dieu mon offrande suprême,
la scintillation sereine sème sur l'altitude un dédain suprême. 바다를 향한 내 시선에 둘러싸여 단 한 번의 숨결에도 요약되는 시간의 신전. 나는 이 순수점에 올라 익숙해진다. 수면의 잔잔한 반짝임, 보알라였는 경매를 수면 위에 씻뿌린다. 신들에게 바치는 내 최상의 제물이며. 시간의 신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요 해설을 좀 봅시다. 바다는 모든 시간, 영혼을 간직한 시간의 신전이 됩니다. 그리고 관조의 순수한 지고점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곧 초월적 절대의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순수한 지고의 지점에 올라선 시인에게 수면의 순수한 반짝임은 바다의 시면 위에 뿌리는 경멸의 씨앗들이 됩니다. 자, 그럼 오연으로 넘어갑시다. Comme le fruit se fond en jouissance, comme en délice, il change son absence. Dans une bouche où sa forme se meurt. J'hume ici ma future fumée, et le ciel chante à l'âme consumée, le changement dérive en rumeur. 과일이 입안에서 그 형체가 사라지며 쾌감으로 녹아내리듯 자신의 부재를 환희로 변화시키듯 나도 여기서 내 미래 연기를 마신다. 그리고 하늘은 소진된 녹색의 노래를 들려준다. 웅성거리는 해변의 변화를. 자, 여기서는 그 황홀한 부동의 그 명상으로부터 서서히 깨어나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과일이 입 안에서 그 형체가 사라지며 쾌감으로 녹아내리듯. 이게 아주 멋진 표현인데, 그렇죠.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은 그 과일이 입안에서 다 녹아갖고 그 과일 맛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쾌감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부재를 환희로 변화시키듯. 그러니까 과일이 녹아 없어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쾌감을 가져다 주듯이 나도 여기서 내 미래의 연기를 들이마신다. 그러니까 내 미래 연기라는 것은 이제 내가 제가 돼서 사라질 때 내 녹색 모습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늘은 소진된 녹색의 노래를 들려준다. 웅성거리는 해변의 변화를. 자, 이제 그 잔잔하고 평온했던 바다가 서서히 바람이 일기 시작해서 물결이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부동의 변화에서 서서히 움직이는 바다다가 변화되는 거죠.
다음. Beau ciel, vrai ciel, regarde-moi qui change. Après tant d'orgueil, après tant d'étranges oisivetés, mais plein de pouvoir, je m'abandonne à ce brillant espace. Sur les maisons des morts, mon ombre passe, qui m'apprivoise à son frêle mouvoir. 아름다운 하늘, 참된 하늘이여, 변화하는 나를 보라. 그 많은 자만 후에 이상 얇다면서도 힘이 넘치는 그 많은 무유 끝에 나는 이 빛나는 공간에 몸을 맡긴다. 죽은 자들이 집 뒤로 내 그림자가 지나가며 나는 그 미세한 움직임에 길들여진다. 그러니까 오연에 이어서 여기도 역시 서서히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시인은 바다 관조를 그만두고 묘지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절대 존재가 같다고 믿었던 그 황홀경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그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죠.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아름다운 하늘, 참된 하늘이요, 변하는 날 보라. 이때 아름다운 하늘, 참된 하늘은 어떤 절대의 상징이죠. 그리고 변하는 나는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그 난데 두 개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하늘과 나가. 그 많은 자만 후에 이상 얇다면서도 힘이 넘치는 그 많은 무익 끝에, 그러니까 어떤 그 명상의 절대 그 상황에서는 정말 이상하게도 힘이 넘치는 그 무인데,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그런 자만심을 갖게 되겠죠. 거의 절대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제 무의 끝에 이제 그곳이 끝나고 나는 이 빛나는 공간에 몸을 맡긴다. 여기서 빛나는 공간이라는 것은 그 묘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오의 햇빛 아래 그 묘지가 이제 뭐 밝은 빛을 발하고 있겠죠. 죽은 자들이 집들이로 내 그림자가 지나가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집들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묘지를 말하겠죠. 무덤. 그럼 이제 내 그림자가 지나간다. 지금 어떤 정오의 부동의 그 태양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내 몸의 그림자를 만들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부동의 상태에서 지금 움직임의 상태로다가 지금 변화하는 거죠. 나는 그 미세한 움직임에 길들여진다. 서서히 현실 세계에 길들여지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다음. L'âme exposée aux torches du solstice, je te soutiens, admirable justice, de la lumière aux armes sans pitié. Je te rends pur à ta place première. Regarde-toi, mais rendre la lumière suppose d'ombre une morne moitié. 가차없는 무기를 지닌 빛의 경이로운 올바름, 중추안의 횃불에 노출된 나의 넋이여, 나는 너를 응시한다.
너의 순수한 원래의 자유로 나는 너를 돌려보낸다. 너 자신을 바라보라. 그러나 빛을 돌려준다는 것은 반쪽의 어두운 그림자를 전제로 하는 것. 여기서는 음, 여기를 잠깐 보면은 그 햇빛 아래 노출된 본래의 나의 녹색에 대한 성찰, 아, 공간과 시간의 포로가 되어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그 순수 정신이 되고자 하는 시인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은 가차없는 무의를 지닌 빛의 경이로움, 올바름, 중천의 횃불. 물론 이 중천의 횃불은 당연히 태양을 말하겠죠. 그 태양은 역시 에, 가차없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고, 아주 경이로운 그런 올바름의 상징이죠. 앞에서도 이제 태양은 그런 절대의 상징으로 나타났었죠. 그 중천의 횃불에 노출된 나의 녹셔, 그 햇빛 아래 이제 나의 현재 그 현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나는 너를 응시한다. 여기서 너라는 것은 나의 넋을 말하는 거죠. 넋을. 그래서 이제 자기의 넋을 성찰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의 순수한 원래의 자리로 나는 너를 돌려보낸다. 음. 여기서 원래의 순수한 자리라는 것은 아, 그런 관절을 통해서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그 원래의 모습을 말하죠. 너 자신을 바라보라. 너는 나의 넋이죠. 그러니까 너 자신의 넋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현실의 너의 모습을 직시하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나 빛을 돌려준다는 것은 반쪽의 어두운 그림자를 전제로 하는 것. 그렇죠. 빛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햇빛 아래 나의 넋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드러내는 거죠. 다음. Oh, pour moi seul, à moi seul, en moi-même, auprès d'un cœur aux sources du poème, entre le vide et l'événement pur, j'entends l'écho de ma grandeur interne, amère, sombre et sonore citerne, sonnant dans l'âme un cri toujours futur. 오, 나만을 위해 나 혼자서 내 자신 속에서 한 마음 곁에서 시의 원천에서 텅 빈 것과 순수 사건 사이에서 나는 기다린다. 내 안에 있는 위대한 메아리를 넋 속에서 언제나 미래인 공허함을 울리는 씁쓸하고 어둡고 낭낭한 조스통. 자, 여기서는 이걸 잠깐 보면은 시인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텅 빈 자신의 넋과 시의 탄생이라는 순수 사건사에서 위대한 메아리, 즉 시가 울려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보면은 오, 나만을 위해 나 혼자서 내 자신 속에서 한마음 곁에서 시의 원천에서
텅 빈 곳과 순수 사건 사이에서 이게 텅 빈 것이라는 것은 이제 에, 그 시가 탄생하기 전에 내 넋의 그런 모습을 말하겠죠. 또 순수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시의 탄생 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기다린다. 내 안에 있는 위대한 메아리. 그 텅 빈 것 속에는 거기에 이제 거기서 위대한 메아리가 퍼져 나올 수 있겠죠. 넋 속에서 언제나 미래인 공허함을 울리는 씁쓸하고 어둡고 낭낭한 저스트. 이제 넋의 모습이겠죠. 다음. Sais-tu, fausse captive des feuillages, golfe mangeur de ces maigres grillages, et sur mes yeux clos, secret éblouissant, quel corps me traîne à sa fin paresseuse, quel fond m'attire à ces terres osseuses, où une étincelle y pense à mes absents. 너는 아는가? 나뭇잎 가지들에 갇힌 가짜 포로요. 이 앙상한 철책을 갉아먹는 물고기요. 감겨진 내 눈에 눈부신 비밀들아. 어떤 육신이 제 게으른 종말로 나를 끌고 가는가를. 어떤 이마가 이 뼈투성이 이 땅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가를. 한 줄기 성광이 거기서 나의 부재자들을 생각한다. 여기서는 자신의 육신에 이끌리는 시인의 생각이 죽음과 부덤들, 죽은 자들 향하게 된다. 아, 이제 그 고요하고 평온한 그 부동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명상 상태에서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그 무덤들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사유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좀 한 번씩 보면은 너는 아는가? 나뭇잎 가지들에 갇힌 가짜 풀. 이 앙상한 철책을 갉아먹는 물고기. 여기서 너라는 것은 바다죠. 바다인데 그것은 나뭇잎 가지들에 갇힌 가짜 풀.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바다가 저 멀리 있고, 그리고 좀 앞에 이제 그 나무들이 있겠죠. 묘지가 있고. 근데 이제 그 나뭇가지들에 좀 가려가지고 그 바다가 보일 텐데, 그러니까 마치 그 나뭇가지 사이들로 보이는 바다가 나뭇가지들에 갇힌 포로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그런 얘기죠. 이 앙상한 철책을 갉아먹는 물고기. 이게 바다가 이제 파도를 치기 시작하면서 해안으로 몰려오니까는 그것이 마치 그 철책을 갉아먹는 그런 물고기, 파도 같겠죠. 그래서 앙상한 철책은 뭐 나뭇가지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쩌면 또 그 묘지에 둘러쳐 있는 그런 철책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아, 어떤 건지 알 수 없지만, 감겨진 내 눈 위에 눈부신 비밀들아. 어떤 육신이 제 게으른 종말로 나를 끌고 가는가. 그 게으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겠죠. 어떤 이마가 이 뼈투성이 땅으로 나를 끌어가는가. 대체적으로 이마라는 것은 어떤 우리 의식, 정신을 에,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투성이 땅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무덤이겠죠. 한 줄기 섬광이 거기서 나의 부재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줄기 섬광이라는 것은 의식의 섬광이겠죠. 밝은 의식의 섬광. 그러니까 나의 어떤 밝은 의식이 나의 부재자. 부재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겠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생각한다. 10년으로 갑시다. Fermé, sacré, plein de feu sans matière, fragment terrestre offert à la lumière. S'il me plaît, dominé de flambeaux, composé d'or, de pierre et d'arbres sombres. Autant de marbre et tremblant sur tant d'ombre. La mère fidèle y dort sur mes tombeaux. 닫혀있고 성스러운 물질 없는 불로 가득 찬 빛에 받쳐진 땅 조각. 횃불들로 둘러싸인 이곳, 나는 이곳이 좋다. 금빛과 돌과 침침한 나무들로 이루어진 곳. 숱한 대리석들이 숱한 망령들 위에 떨고 있는 곳. 충직한 바다가 여기 잠들어 있다. 내 무덤들 위에서. 저는 묘지를 나타내고 있죠. 다시 한번 한 번씩 보면은 닫혀 있고 성스러워 물질 없는 불로 가득 찬 빛에 받쳐진 땅 한 조각. 횃불로 둘러싸인 이곳, 나는 이곳이 좋다. 무덤을 나타내는 건데 닫혀 있고 성스러운 이미 현실을 떠난 존재들이 같이 있으니까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물질 없는 불로 가득 찼다. 이미 물질은 없는 상태이죠. 빛에 받쳐진 땅 한 쪽. 횃불들로 둘러싸인 이곳. 그래서 횃불이라는 것은 되게 그 묘지에는 그 횃불 모양의 그 실편백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 아마도 이 실편백 나무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나는 이곳이 좋다. 금빛과 돌과 침침한 나무들로 이루어진 것. 뭐 금빛은 아마도 뭐 햇빛 받은 그런 모습을 말하겠고, 돌은 아마 묘석 같은 거, 침침한 나무들, 묘지가 그렇다는 거죠. 숱한 대리석들이 숱한 망령들 위에 떨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망령들, 죽은 자들이 망령들 위에 이제 대리석, 묘석들이 있겠죠.
충직한 바다가 여기 잠들어 있다. 내 무덤들 위해서. 그리고 멀리에는 이제 바다가 잠들어 있다. 다음. Chêne splendide, écarte idolâtre, comme solitaire au sourire de pâtre, je peux longtemps, mouton mystérieux, le blanc troupeau de mes tranquilles tombes, éloigne-en les bruits d'un colombe, les songes vains, les anges curieux. 눈부시게 빛나는 암캐여, 우상 숭배자를 멀리하라. 내 홀로 목동에 미소 지으며 신비스러운 양떼들, 고요한 내 무덤들의 하얀 양떼를 오랫동안 방목하고 있을 때 멀리하라. 조십성 많은 비둘기들을, 헛된 꿈들을, 호심 많은 천사들. 여기서 시인은 그 무덤이라는 양떼를 지키는 목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무덤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쓰면 것이 마치 양떼의 모습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시인이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목동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어떤 초월적인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유심론적인 그런 인도를 물리치려고 하죠. 다시 한번 보면 눈부시게 빛나는 암캐. 여기서 암캐라는 것은 그 바다를 말합니다. 바다를 말하는데 그 앞에 10년에서 10년 잠깐 보면 여기 충직한 바다가 여기 잠들어 있다 이랬는데, 바다를 충직하다 한 것은 이것이 이제 암캐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암캐를 표현한 것은 이 바다가 충실한 암캐처럼 이 양떼들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바다가 이제 그 양떼들을 지켜주는 암캐로 표현된 거죠. 우상숭배자를 멀리하라. 우상숭배자라는 것은 보면 죽은 자를 위한다고 헛된 종교 의례나 미신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뭔가 비현실적인 것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 나 홀로 목동에 미소 지으며, 지금 시인이 그 목동의 역할을 하는 거죠. 신비스러운 양떼들, 내 고요한 무덤의 하얀 양떼. 그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동이 되는 거죠. 를 오랫동안 방목하고 있을 때 멀리하라. 조심성 많은 비둘기들. 여기서 조심성 많은 비둘기들은 앞에 그런 평화의 상징으로서의 비둘기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성령이나 영혼 불멸을 상징하는, 특히 이제 천주교나 어떤 기독교에서 어떤 비둘기가 상징하는 그런 걸 나타내는 거겠죠.
헛된 꿈들, 호기심 많은 천사들. 이 호기심 많은 천사들도 예, 이 보면은 그 수호천사의 모습으로 저마다의 마음속에 있는 천사들, 헛된 꿈들. 예, 그러니까 요컨대 지금 이 시인이 그 물리치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초월적인 그런 세계들, 예, 비둘기들, 헛된 꿈들, 호기심한 천사들, 이제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좀 현실 세계에 음, 이 세계를 직시하지 않은 그런 얘기겠죠. 다음. Ici l'avenir paraisse, l'insecte net gratte la sécheresse. Tout est brûlé, défait, reçu dans l'air. Ah, je ne sais quelle effervescence. La vie est vaste, étant ivre d'absence. Et l'amertume est douce, et l'esprit clair. 이곳에 오면 미련은 게으름. 순수한 곤충들은 메마름을 긁어대고 모든 것이 불타고 허물어져 알 수 없는 어떤 가혹한 전개되어 대기 속에 흡수된다. 부재에 취하면 삶은 한없이 드넓고 쓴맛도 부드럽고 정신은 맑아진다. 지금 시인이 이제 부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곳에 하면 이곳이라는 것은 묘지겠죠. 미래는 게으름. 이것도 뭐 의미가 분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죽은 자들에게 미래는 바쁠 일도 고통거리도 없으니까 그 미래는 게으릅니다. 순수한 곤충들은 메마름을 긁어대고 그러니까 묘지 주변에 그 나무들에 앉아있는 곤충들이 그 울음소리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 있죠. 모든 것이 불타고 허물어져 죽는다는 건 그런 거죠. 알 수 없는 어떤 가혹한 전개가 되어 대기 속에 흡수된다. 그래서 다 사라지고 그것이 어떤 전기가 되어갖고 대기 속으로 흩어진 모습이죠. 앞에서는 그 전기가 꽃 속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부재에 취하면 삶은 한없이 드넓고 쓴맛도 부드럽고 정신은 맑아진다. 그러니까 부재라는 것, 이것은 그 현실의 모든 것을 떠난 그 초월적 상태를 나타내는 거겠죠. 뭐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요. 다음요. Les mots cachés sont bien dans cette terre qui les réchauffe et sèche leur mystère. Midi là-haut, midi sans mouvement. On suspense et convient à soi-même. Tête complète, un parfait diadème. Je suis en toi le secret changement. 묻혀있는 죽은 자들은 이 땅 속에서 평온하다. 그들을 덮여주고 그들의 신비를 말리는 그곳에서 저 높은 곳의 정오, 정지된 정오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한다. 완전한 너희와 완벽한 왕관이라. 나는 내 안에서 은밀한 변화에 있더라.
다시 한번 보면은 묻혀 있는 죽은 자들은 이 땅 속에서 평안하다. 죽었으니까 어떤 어, 근심 걱정 이런 거 없죠. 그들을 덮여주고 그들의 신비를 말리는 거. 그 신비를 말린다는 것은 에, 이미 다 무화돼 갖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니까 에, 살았을 때 한 인간에 대한 신비 같은 것도 다 날아가 버리죠. 저 높은 곳의 정오, 태양, 정지된 정오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한다. 어떤 절대자의 경지를 말하는 거죠. 완전한 머리, 완벽한 왕관. 나는 내 안에서 은밀한 변화에 어떤 어, 태양이라는 절대 안에서 나는 변화하는 은밀하게 변화하는 그런 존재일 따릅니다. 그렇죠? 어, Tu n'as que moi pour contenir tes craintes, mes repentirs, mes doutes, mes contraintes sont le défaut de ton grand diamant, mais dans leur nuit, toute rouge de marbre, un peuple vague aux racines des arbres. Après déjà ton parti lentement. 네가 주는 두려움을 당해낼 자는 나쁜 나의 뉘우침, 나의 의혹, 나의 속박들은 너의 위대한 금강석의 흠집. 그러나 나뭇뿌리들과 얽혀있는 희미한 자들은 대속들로 온통 무거워진 그들이 어둠 속에서 이미 서서히 네 편이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네가 주는 두려움을 당해낼 자는 나뿐이다. 여기서 여기서 너라는 것은 어떤 절대자, 뭐 태양일 수도 있고 어, 어떤 절대자를 말하는 건데 아,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의식을 갖고 있는 인간만이 절대 존재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아,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다른 존재들은 아, 절대로 뭐 자연의 법칙이나 절대자의 그런 섭리 이런 거에 아,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만이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는 음,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아, 나의 뉘우침, 나의 의혹, 나의 속박들은 너의 위대한 마음속에 감정이다. 그러니까 뉘우침이나 의혹이나 속박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인간의 의식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떤 절대자에 대한 그 흠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존재가 있으면 다그 흠집 없는 어떤 절대자의 모습을 간직할 텐데, 그러나 나무 뿌리들과 얽혀 있는 희미한 자들은, 나무 뿌리들과 얽혀 있는 희미한 자들, 물론 죽은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말하겠죠. 대리석들로 온통 무거워진 그들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네 편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네 편이라고 해서 이제 죽은 편, 절대의 편이겠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어떤 절대자이라도 어떤 돌아간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이미 물질 세계를 벗어나는 거니까요.
Ils ont fondu dans une absence épaisse, à l'arche le couche avec la blanche espèce. Le don de vivre passé dans les fleurs. Où sont des morts, les phrases familières, l'art personnel, les âmes singulières, la larve file où se formaient leurs pleurs. 죽은 자들은 두터운 부재 속으로 녹아들었고 붉은 철기 하얀 종족을 마셔버렸으며 생명의 전기는 꽃들 속으로 올라갔다. 죽은 자들이 익숙했던 그 말들, 저마다의 재능, 그 독특한 넋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눈물 맺히던 곳에 이제는 벌레들이 기어들어 있다. 이제 시인은 절대자의 편에선 죽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드러난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은 두터운 부재 속으로 녹아들었고 붉은 철이 하얀 종족을 마셔버렸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하얀 종족을 뼈, 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다 이런 것들이 흙과 다 섞여 버려서 다 없어져 버린 거죠. 또 그 생명의 전기는 꽃속으로 올라갑니다. 약간 그 불교 윤회 같은 그런 의미를 좀 풍기는데 이제 죽은 자들의 그 전기는 어디로 갔냐? 다 이제 꽃속으로 아, 죽은 자들이 익숙했던 그 말들, 저마다의 재능. 그러니까 살았을 때 그 익숙했던 말들과 살았을 때 그 재능들, 그 독특한 넋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 다 사라져 버렸죠. 눈물 맺히던 그곳에 이제는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그렇지? 이제 살았을 때의 생명을 갖고 있을 때 눈물이 맺히던 그 눈, 이제는 그곳에 이제 다 썩어서 벌레들이 기어다닌다. 다음, les cris aigus des filles chatouillées, les yeux, les dents, les paupières mouillées, les seins charmants qui jouent avec le feu, les seins qui brillent aux lèvres qui se rendent, les derniers dons, les doigts qui les défendent. Tout va se taire et rentre dans le jeu. 간지럼 타는 소녀들의 날카로운 외침소리, 눈, 이빨, 젖은 눈꺼풀, 불꽃과 희롱하는 매혹적인 젖가슴, 순정한 입술에 반짝이는 피, 마지막 선물과 그걸 지키는 손가락들, 모두가 땅 밑으로 들어가 윤회 속으로 들어갔다. 여기서는 이제 그 살아있을 때 아름다웠던 육신의 그런 모습들과 이런 것들이 다 죽음의 윤회 속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생명의 모습들이 이렇게 열거되는데 간지럼 타는 소녀들의 날카로운 숨소리, 귀에 선하죠. 그리고 눈, 이빨, 젖은 눈꺼풀, 불꽃과 희롱하는 매혹적인 것, 아주 감동적인 표현이죠. 순종한 입술에 반짝이는 피, 마지막 선물과 그걸 지키는 손가락. 이거 좀 애매한데, 그래서
마지막 선물은 글쎄 뭐 아마도 반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그걸 지키는 손가락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추측가 가능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살아서 어떤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보여주던 그런 모습들 모두가 땅 밑으로 들어가 유년 속으로 들어가. 원문에서는 덩르슈 이게 유희 이런 뜻인데 유희 속으로 돌아간다. 근데 그 유희라는 것은 아마도 그 계속 윤회하는 그런 유희를 말하겠죠. 다음. Et vous, grande dame, espérez-vous un songe qui n'aura plus ces couleurs de mensonge qu'aux yeux de chair l'onde et l'or font ici. Chanterez-vous quand vous serez vaporeuse? Allez, tout fit. Ma présence est poreuse. La sainte patience mère aussi. 그대, 위대한 넋이여. 그래도 그대는 꿈꾸겠는가? 물결과 금빛이 눈앞에 빚어내는 이 모습들, 미래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게 될 이 헛된 모습들을 그대가 연기되어 사라질 때에도 그대는 노래하려는가? 자, 모두가 사라진다. 나의 현존은 장구멍투성, 거룩한 조화심 또한 추구하는. 자, 다시 한번 보면은 그대 위대한 넋이여. 아, 그래도 그대는 꿈꾸겠는가? 물결과 금빛이 눈앞에 빚어내는 이 모습들. 미래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게 될 이 헛된 모습들. 그대가 연기되어 사라질 때에도 그대는 노래하려는가. 여기서는 대체로 어떤 현존하는 그런 물질적인 세계들의 그 궁극적인 그 허망함, 아,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니까 자, 모두가 사라진다. 나의 현존은 잔구멍투성. 이 잔구멍투성이라는 것은 이 잔구멍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예, 어떤 생명 현상들이 다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죠. 그 잔구멍을 통해서 거기다가 거룩한 조화심마저 부과하는. 거룩한 조화심은 아마도 아, 불멸에 대한 초조한 기대를 말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거 원문에서 이제 하나 좀 재밌는 거를 보면은 여기 요 넷째 줄에 Chanterez-vous quand serez vaporeuse. 이 quand serez vaporeuse. 요 sere는 être 동사, 비동사의 미래형인데 여기는 사실 주어가 생략돼 있어요 지금. 원래는 quand vous serez vaporeuse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주어가 지금 빠져 있는 건데 이 vaporeus가 아, 그 공기처럼 이렇게 기화되는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데, 그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당신이
그, 그러니까 그 사라질 때에도 이런 얘기인데, 에? 그 연결 사라질 때에도 이런 얘기인데, 이거 구를 왜 생략했을까? 아, 그래서 이제 주어를 생략한 것은 어떤 이걸로 해서 어떤 그 어, 사라짐의 효과를 더 어, 강조해서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엽적인 걸 얘기했네. 그다음 Maigre immortalité, noire et dorée, consolatrice affreusement logée, qui de la mort fait un sein maternel, les beaux mensonges et puis ruse, qui ne connaît et que ne les refuse, ce grand vide et ce rire éternel. 검은색과 금빛의 초라한 불멸이요. 죽음을 어머니의 품으로 삼는 끔찍하게 올개간 빚어쓴 위안자여. 아름다운 거짓말과 경건한 속임수요. 그 누가 모르고 또 누가 그것을 거부하랴. 이 텅 빈 해골과 이 영원한 웃음. 지금 이것은 에, 그런 죽은 자, 부재를 찬미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다시 이제 그 죽음을 현실적인 죽음을 직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다시 보면은 검은색과 금빛의 초라한 불멸이, 이 불멸은 물론 죽음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금빛으로 시장을 해도 어둠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불멸, 죽음이다. 죽음을 어머니의 품으로 삽니다. 이 말은 앞에도 뭐 윤회라는 말이 나왔는데, 죽음은 곧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죠. 또 끔찍하게 월계간 빚어쓴 위안자요. 죽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아주 시니컬하게 지금 그 비웃는 그런 얘기죠. 아름다운 거짓말과 경건한 속임수. 그러니까 죽음을 미화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산자를 위로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다 거짓말, 속임수다. 그건 누가 모르고 또 누가 그것을 거부하고, 이 텅 빈 해골과 이 영원한 웃음, 이 영원한 웃음이라는 게 또 재밌는데, 그렇죠. 해골은 이제 언제나 웃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신랄하게 죽음을 비웃는 그런 모습이죠. 다음. Père profond, tête inhabitée, qui sous le poids de tant de Bethléem a pelleté. Être la terre et confonder nos pas. Le vrai rongeur, le ver irréfutable, n'est pas un fou qui dormait sur la table.
il vit de vie, il ne me quitte pas. 깊은 곳에 묻힌 아버지들이여, 텅 빈 머리들이여, 당신들은 그 많은 삽질이 흥무게 짓눌려 흙이 되어 우리 때의 발걸음조차 분간하지 못한다. 정말로 갉아먹는 자, 피할 수 없는 벌레는 묘석 아래 잠들어 있는 당신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생명을 먹고 살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 자, 다시 한 번은 깊은 곳에 묻힌 아버지들이여,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를 말하겠죠. 텅 빈 머리들이여, 당신들은 그 많은 삽질이 흙무게에 짓눌려 흙이 되어 우리의 발걸음조차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대상을 돌려서 정말로 갉아먹는 자, 피할 수 없는 벌레는 묘석 아래 잠들어 있는 당신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 벌레가 이제 뭐냐? 물론 1차적으로 어쩌면은 그 무덤 속에서 그 시체들을 먹기 위해서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음, 음. 그런데 그거는 진짜 벌레라기보다는 예? 그건 별로 문제되는 게 아니고 그 정말로 갉아먹는 자, 이 벌레는 피할 수 없는 벌레는 그런 것보다도 맨 마지막 연줄에 그것은 생명을 먹고 살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진짜 벌레는 땅속에서 죽음을 파먹는 벌레가 아니라 나를 떠나지 않는 의식, 자의식, 번뇌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갉아먹는 자, 피할 수 없는 벌레다. 그래서 여기서 벌레, 진짜 벌레는 이제 그 번뇌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 amour, peut-être, ou de moi-même, haine, ça dans secrète et de moi si prochaine, que tous les noms lui peuvent convenir. Qu'importe, il voit, il veut, il songe, il touche. Ma chair lui plaît, et jusque sur ma couche, à ce vivant, je vis d'appartenir.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나를 좋아하기 때문인가 이 은밀한 이빨은 하도 바싹 내게 달라붙어 있어 어떤 이름이라도 다 그것에 어울릴 수 있을까? 무슨 상관이죠? 그 벌레는 보고 원하고 꿈꾸고 만진다. 그것은 내 살을 좋아해 내 잠자리 위해서까지도 나는 이 생물에 소속되어 살고 있다. 그 이제 정말 갉아먹는 자, 그 벌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벌레가 왜 이렇게 나한테 바짝 달라붙으는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나를 증오하기 때문인가? 그 은밀한 이빨은 하도 바싹 내게 달라붙어 있어. 어떤 이름을 붙여도 다 아, 괜찮을 거다. 이런 거죠. 무슨 상관이야? 그 벌레는 보고 원하고 꿈꾸고 만진다. 그것은 내 살을 좋아해. 내 잠자리 위에서까지도 어쩌면 꿈속에서까지도
나는 이 생물에 소속되어 살고 있다네. 자, 그럼 21년 봅시다. Zénon, cruel Zénon, Zénon d'Elée, m'as-tu percé de cette flèche ailée qui vivre, vole et qui ne vole pas? Le son m'enfante et la flèche me tue. Ah, le soleil, quelle ombre de tortue pour l'âme. Achille immobile à grands pas. 제논, 잔인한 제논, 엘리야의 제논이요. 날개도 진 화살로 너는 나를 꿰뚫었지. 발을 떨며 날아가면서도 날아가지 않는다는 그 화살로 그 소리는 나를 낳고 화살은 나를 죽이니 아 태양이여 이 무슨 거북이의 그림자인가. 성큼성큼 달려도 꼼짝 않는다는 아킬레스여. 자, 여기 왜 제논이 등장했을까요? 예, 제논은 운동을 부정하는 그런 궤변을 내놓은 사람이죠. 말하자면은 날아가는 화살은 날지 않는다. 또 그 아킬레스는 앞서가는 거북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는 그런 궤변이죠. 그러니까 제너는 이제 운동을 부정하는 그런 궤변론자인데 지금 이 시는 그 부동에서 운동을다가 사회를 이동시키고 있죠. 그래서 운동과 그 생성을 지금 긍정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논의 그런 궤변, 운동을 부정하는 그 궤변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제논을 등장시킨 거죠. 그래서 제논, 잔인한 제논, 엘리야의 제논이요. 날개도 친 화살로 너는 나를 꿰뚫었어. 아, 너는 나를 꿰뚫었으니까 아마 내가 죽었겠죠. 그러니까 발을 떨며 날아가면서도 날아가지 않는다는 화살로. 그러니까 제노는 이게 날아가지만 날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궤변을 내놓은 사람인데, 근데 내가 그 화살에 맞고 내가 죽었어. 나를 꿰뚫었어, 화살이. 그렇다면 그 화살은 날아가는 게 틀림없는 거죠. 또 그 소리는 나를 낳고 화살은 나를 죽이니 그 소리가 나를 낳는다는 말은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로 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화살이 날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겠죠. 또 그 화살이 날아가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소리가 나를 낳고 나를 죽인다는 사실은 화살이 틀림없이 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되는 거죠. 아, 태양이요. 이 무슨 거북이의 그림자인가. 그래서 거북이의 그림자는 아마도 그 제논이 얘기하는 아킬레스가 이제 그 앞서가는 거북을 따라하지 못한다는 그 궤변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성큼성큼 달려도 꼼짝 않는 아킬레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Non, non, debout, dans l'air successif, briser mon corps cette forme pensive.
Vivez mon sein, la naissance du vent, une fraîcheur de la mer exhalée, mourant mon âme, ô puissance salée, courant à l'onde en rejaillir vivant. 아니다, 아니야, 일어서라. 이따한 시대 속에 깨트려라, 내 육신아. 생각에 잠긴 이 형태를 마셔라, 내 가슴아. 태어나는 바람, 바다가 내뿜는 신선한 기운 한 가닥이 내 넋을 내게 돌려준다. 오, 짭짤한 힘이여. 퍼들어 달려가 거기서 힘차게 솟구쳐 오르자. 자, 다시 한번 한 줄씩 보면은 아니다, 아니야. 뭐가 아니라는 얘기일까요? 이것은 이제 그 제논의 그 운동을 부정하는 그 궤변, 그걸 반박하는 거죠. 일어서라, 이따한 시대 속에. 이따한 시대라는 것은 그 어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 순간들의 있다함이 지속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흐름, 운동을 지금 어, 받아들이기 위해서, 긍정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죠. 깨뜨려라, 내 육신아. 생각에 잠긴 이 형태를. 이 생각에 잠긴 이 형태라는 것은 어떤 그 명상에서 온 어떤 부동의 형태들, 그 명상에 사로잡힌 부동의 상태를 말하겠죠. 그것이 이제 바다로 얘기하면 파도가 없이 잔잔하고 고요한 그런 부동의 바다를 말하겠죠. 마셔라, 내 가슴아. 태어나는 바람. 그래서 이제 바람에 의해서 서서히 파도가 움직이기 이제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태어나는 바람을 마셔라. 운동을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죠. 바다가 내뿜는 신선한 기운 한 가닥이,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바다가 운동하는 그 신선한 기운이겠죠. 내 넋을 내게 돌려준다.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부동의 내 넋을 다시 운동할 수 있게 돌려준다. 그런 얘기죠. 오, 짭짤한 힘. 파도로 달려가 거기서 힘차게 솟구쳐 오자. 이제 어떤 강력한 그 어, 운동의 의지, 그 역동적인 활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다음, oui, les grandes mers de délices douées, peau de panthère, éclamis de trouée, de mille et mille idoles du soleil, hydre absolu, ivre de ta chair bleue, qui te remord l'étincelante queue, dans un tumulte au silence pareil. 그래, 광란을 타고난 거대한 바다여, 표범의 털 가지고요, 태양의 무수한 영상들로 구멍난 망토여, 침묵과도 흡사한 소란 속에서 번쩍이는 제 꼬리를 물어뜯으며 내 시퍼런 살의 도취에 미쳐 날뛰는 시드라요. 와, 이미지들이 아주 강력하죠.
아, 우선 맨 마지막에 그 히드라라는 것은 이제 그 신화적 동물인데, 아, 원래 히드라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불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괴물. 그러니까 그 머리가 여러 개 달려 있는 그런 뱀 같은 건데, 음, 에, 지금 네 시퍼런 살에 돋이 미쳐 날뛰는 시드라여 이렇게 했는데, 제 꼬리를 물어뜯으며 네 시퍼런 살에 돋이에 미쳐 날뛰는 시드라. 지금 이 시드라는 물론 바람에 의해서 그 파도치는 에, 그 파도의 모습을 지금 히드라에 비유한 거겠죠. 그러니까는 그 시퍼런 살에 돋친다 이런 말이라겠죠. 다시 처음을 좀 보면 그래 광란을 타고난 거대한 바다야. 이제는 잔잔하고 평온한 두동의 바다가 아니라 광란의 바다. 그가 이제 이동이 되는 거죠. 표범의 털과 지금. 그러니까 그 요란하게 그 파도치는 바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들인데, 음, 아, 또 태양의 무수한 영상들로 구멍난 망토요. 그래서 그 거대한 망토에 그 무수한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걸로다가 음, 파도 있는 바다를 지금 얘기한 거죠. 침묵과도 흡사하는 소란 속에서 음, 그 소란이 극도에 달하면은 침묵과 다를 바가 없는 뭐 그런 상태를 말하겠죠. 번쩍이는 제 꼬리를 물어뜯으며 내 시퍼런 살의 도치에 미쳐 날뛰는 시드라요. 네, 마지막 연입니다. Le vent se lève, il faut tenter de vivre. L'air immense ouvre et referme mon livre. La vague en poutre ose jaillir des rocs. Envolez-vous, page tout ébloui, rompez vague, rompez tout réjoui. C'est toi tranquille, ô picorette des phoques. 바람인다. 살려고 애써야 한다. 이게 그 유명한 아, 구절이죠. Le vent se lève. 바람이 직역을 하면 se lève.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일어난다. Il faut tenter de vivre. Il faut 뭐뭐 해야 된다. tenter 시도하다. de vivre 살다. 그러니까 살려고 애써야 한다. 이것은 그 바람이 일어나는 걸 보고서 어떤 바다의 그 역동성, 그 힘찬 그 움직임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역동적인 그런 삶을 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오의 태양 아래 잔잔하고 평온했던 부동의 바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죠. 이제 다시 역동적으로 파도치는 활기찬 바다로 돌아온다. 고요하고 황홀한 명상에서 깨어나 시인은 다시 실존적 그러니까 역동적인 삶의 의지를 되찾는 그런 모습이죠. 다시 일 돌아와서 거대한 대기가 내 책을 열었다 다시 접는다. 아, 그리고 이러한 그 삶에 대한 의지는
어, 이 발레리가 시인이기 때문에 다시 그 책에 대한 이미지로다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 거대한 대기가 내 책을 열었다 다시 잡니다. 어, 이것은 그 시인의 실존적 삶이라는 게 실어 쓰는 거니까 밀려왔다 사라지는 그 파도를 보면서 거기서 내 책이 열었다가 다시 접히는 그런 모습을 또 상상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위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진 파도가 마구 용솟음친다. 날아올라라. 온통 눈부신 책장들아. 부셔라. 파도여. 흥에 겨운 물살로 부셔라. 뭐를? 삼각돛들이 모이 쪼던 저 고요한 지붕. 요것이 이제 그 이 시의 첫 행에 나오는 아, 그 지붕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바람이 없고 잔잔해서 평온하고 고요한 아, 그 바다의 표면 그 지붕을 아, 이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려와서 그 지붕을 다 부셔라. 그래서 어떤 삶의 역동성과 그 운동의 어떤 의지를 지금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첫 행과 마지막 행이 일치가 되고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시의 첫 행에 고요하고 평온한 관조의 대상으로 제시되었던 부동의 바다. 그때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비둘기들 거니는 저 조용한 지붕 이렇게 시작이 되죠. 첫 행이. 이것이 이제 마지막 행에 와서는 부수어야 할 대상이 되어서 삼각돛들이 모이쳐던 저 고요한 지붕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의 명상적 태도에서 역동적, 실존적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한 년씩 쭉 살펴봤는데 아, 이걸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해서 이렇게 좀 봐야 그 맥락이 좀 잡히고 어, 시가 제대로 좀 감상이 될 텐데 이렇게 끊어서 해갖고 이게 감상이 됐나 잘 모르겠네요. 하도 길어가지고 이렇게 뵙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음, 어쨌든 뭐 이 시를 이렇게 한두 번 봐갖고 이것이 이해가 되고 또 이 시의 매력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는 아니죠. 상당히 어렵고 꽤 여러 번을 천천히 음미해야 아, 되는 그런 시인데 음, 그래도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봤으니까 이 시가 이런 시구나 이렇게 전개되는 시였구나 하는 거를 조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상으로 볼 발레리의 심대를 말해 해변의 묘지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